자, 6번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실습 사례입니다. 자, 교재는 218쪽부터 나와 있으니까 교재 보시면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식회사 법인 조정에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하고 관련 비용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관련 전표는 이미 입력이 되어 있다고 했죠. 자, 차량 구입 내역을 보니까 24년 1월 14일 날 5천만 원의 승용차를 구입을 했고, 대표이사 김주정은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고, 전용 부착도 했대요. 그리고 운행 기록부도 작성을 했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만약에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프로그램도 같이 보면서 볼까요, 여러분? 자, 프로그램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법인 조정 메뉴 안에 보시면, 자, 여기 5000번으로 법인 조정을 잘 들어오셨죠? 자, 이쪽으로 들어와 주시면 고정자산 등록을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서 차량 운반구를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여기 조회해 보면, 자, 우리 그랜저가 지금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24년 1월 14일 날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을 다 해놨죠? 기억나시죠? 이전 강의에서 다 했고요.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이 되면 그러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또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차량 번호, 자산명, 차종, 자가 여부, 보험 기간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해주시고 또 업무용 승용차 주행거리 데이터가 있다면 이것도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등록은 여러분 여기 기초정보관리, 법인조정 원 메뉴 안에 기초정보관리 안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고 있어요. 저는 이제 원활한 설명을 위해서 사전에 등록을 해놨으니까 여러분 이 화면 보면서 입력을 한번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218쪽 맨 밑에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차량 코드는 300번으로 하자고 제가 얘기했고요. 차량 번호는 30 나의 1, 2, 3, 4. 뭐 그냥 가공의 숫자입니다. 차종은 그랜저라고 여기 써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되겠고요. 자, 고정자산 과목을 여러분 차량 운반구로 조회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고정자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자료니까 고정자산에 등록되어 있는 요 그랜저 코드를 끌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취득 일자가 1월 14일이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되어 있어요. 자, 뭐 사용자 부서 직책 이런 것들은 이제 실무적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 관리가 필요하니까 이제 실무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거는 지금 렌트나 금융리스, 운영리스 있는 게 아니라 자차잖아요. 그래서 자가로 구분해 주시면 되고 임차한 거 아니니까 필요 없고요. 자,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그랬었죠. 가입은 24년 1월 14일부터 25년 1월 14일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대로 지금 이 자료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운행 기록부를 사용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용 번호 부착을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출퇴근 사용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요 주행 거리는 여기서 입력하실 필요가 없고, 그 관련 명세서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코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밑에다가 써놨는데, 우리 실무적으로는 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비용이 지금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가 1000, 유류비 88만 원, 보험료 120, 수선비 330이 들어갔는데 이것들을 전표를 하나하나 다 뒤져가지고 이걸 집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실무에서는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메뉴에서 관리 항목을 추가해서 전표 입력할 때 이 그랜저 코드를 걸어주면 이런 비용 계정 과목에 이런 코드, 이 업무용 수용차 코드를 걸어주면 그 비용을 자동으로 집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교육용 K랩 프로그램에서는 현재까지는 그 여부 설정을 할 수 있게끔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교육용이다 보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수기로 집계를 하는 거고 실제 실무에서는 전표 처리할 때 이 업무용 승용차 코드를 걸어서 이 비용을 이렇게 자동으로 집계를 불러와서 해주는 거예요. 이걸 다 전표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우린 자격증 시험이다 보니까 직접 입력을 하는 것뿐이다라는 걸 제가 써놓은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 1, 2, 3번에 대한 거래 내역에 대한 전표 처리는 이미 다 되어 있어요. 우리가 회계관리 쪽에서 했던 내용들을 갖고서 하는 거라 이미 다 전표 처리는 되어 있고요. 그 전표 처리한 비용 현황을 요약하면 지금 이렇게 비용이 지금 집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작성을 하는 거냐? 자료가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나오면 여기 기초정보관리 업무용 승용차 등록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목별 세무주 중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클릭해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전표 입력을 불러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련 비용 자료 나온 거를 직접 입력해 주시면 돼요.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오면 그 비용을 여기 해당 란에 직접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도 초과되는 금액이 나오면 이거를 조정 등록 클릭해서 이렇게 세무 조정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자, 그럼 교재 보면서 한번 우리가 프로그램에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가 있어요. 과목별 세무조정이 여기 들어가 주시면은요. 자, 여기서 이제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불러왔는데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미리 사전에 입력을 해놨었지만 다시 한번 이걸 삭제하고 여러분과 동일하게 입력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들어오셨죠? 그럼 들어온 상태에서 자, 들어온 상태에서 이쪽에서 자, 이거 삭제를 하고 자, 새로 불러오기를 한번 눌러봐 주세요. 자, 새로 불러오기를 눌러봐 주시면 이렇게 해서 지금 등록된 업무용 승용차 코드가 불러져 옵니다. 맞죠, 여러분? 자, 그럼 여기 총 주행거리, 업무 사용거리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자, 문제 지문에서 어떻게 나와 있었어요? 자, 자, 우리 문제 지문에서 총 주행거리가 5,000km, 그리고 업무 사용거리가 4,000km라고 가정했죠. 그럼 5,000km. 이렇게 넣어주시고 4,000km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우리 교재 보시면은 페이지 219쪽에 있습니다. 220쪽에 있네요. 220쪽에 그 내용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5천이었는데 자, 우리 업무용 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 1,000만 원이지만 또 우리가 800까지만 한도였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지금 감가상각비 200은 지금 송금불산이 유보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동으로 얘가 한도를 인식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감가상각비 말고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이런 이 그랜저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들을 집계를 한 것들이 있겠죠. 다시 말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불러오는 거지. 이걸 또 전표를 다 뒤져서 하나하나 뭐 다시 취합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교육용이다 보니까 직접 입력을 해보는 겁니다. 자, 지금 감가상각비 1,000만 원은 여기 지금 자동으로 불러왔고요. 유류비가 88만 원이라고 교재에 보시면 나와 있죠. 그거 이렇게 입력하시고 보험료가 120이라고 교재에 나와 있어요. 자, 수선비가 330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이시죠, 여러분? 교재에 우리 219쪽에 나와 있죠? 자동차세 이런 건 나와 있지 않고요.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했더니 자, 감가상각비 800까지만 인정해 되니까 요 1000 중에 200은 송금불사님 유보해야 되겠고요. 그럼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들 있잖아요. 그 비용들에 대해서도 자, 업무 외 사용 금액으로 해서 107만 6천 원이 초과된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초과 200하고 감가상각비 외에 업무 관련 비용 중에 업무 미사용한 금액, 그 미사용한 비율만큼, 그러니까 업무 사용 비율 초과된 거는 이렇게 107만 6천 원이 송금불산입 상여로 소득 처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시험 문제 나오면은 좀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되려 쉬워요. 이렇게 해서 이 불러와서 여기서 넣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되려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 해답 그림은 220쪽에 여기 220쪽에 제가 넣어놨으니까 여기에 여러분 좀 글자가 조금해서 그런데 여기 지금 키로수 입력하고 감가상각비하고 여기 지금 쭉 입력해서 여기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요. 자, 이렇게 해서 요 100,
여기 76,000원 요 금액 상여 처리하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된 거 200만 원 유보 발생으로 조정하라라고 여기 메모해 놨으니까 요거 보고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무조정 조정 등록 클릭해서 요 금액을 쪼개 주셔야 돼요. 이게 합산돼서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럼 한번 입력해 볼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선은 송금불산입이니까 요 송금불산입 쪽에다가 자, 교재 보시고요.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금액은 200이었죠, 그죠? 이건 유보 발생 이렇게 해서 나중에 송금 추인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업무용 승용차 업무 미사용분이죠. 네, 미사용분 업무 미사용분 이렇게 해서 금액이 107만 6천 원 그렇죠? 107만 6천 요거는 상여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거기 나와 있어요.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200만 원 유보 발생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업무 미사용분 107만 6천 원 이렇게 상여로 소득 처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7만 6천 원 맞죠? 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업무용 승용차는 좀 내용이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대려 문제가 나오면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리고 또 근래에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꼭 정리를 하고 또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연습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